오늘은 저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밤 양치를 하다가 무심코 본 치약 겉면에 고 불소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이게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검색을 해봤고 거기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불소가 사실은 독극물로 분류된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들으니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독극물을 왜 치약에 넣지? 아니, 분명 좋은 거라고 했었는데 전부 거짓인가 하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의문점에서 시작된 호기심의 실체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불소에 대한 상식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불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불소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양치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불소는 법적으로 독극물로 분류된 물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독이 그렇듯 중요한 건 양입니다. 소금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이죠. 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 고농도 불소는 진짜 독극물 그 자체이지만 치약 속 불소는 극소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량의 불소는 치아의 에나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충치균이 만드는 산성 물질로부터 치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독극물은 독극물이죠. 이렇게 치약의 불소를 사용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미국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은 후 충치 발생률이 60%나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전문가들은 치아를 지키는 방패라며 불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도 과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불소의 효능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충치를 치료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소의 치명적인 독성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치약보다 훨씬 많은 불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소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죠. 바로 치아 불소증입니다. 불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치아에 흰색이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심하면 울퉁불퉁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고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는 불소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를 지키려 사용한 불소가
오히려 치아를 해치고 심각한 질병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건강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치약을 자주 삼킨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 섭취한 불소가 누적이 되면 뼈가 조밀하지만 약해지고 척추에서 뼈가 돌기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인대의 칼슘 축적 즉 석회화로 인한 손상을 일으키므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과학자들이 불소의 과다 섭취가 신경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험 신호입니다. 불소가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뇌 발달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임신 중 불소 과다 노출은 태아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몇몇 연구는 임산부의 불소 섭취가 아이의 IQ와 반비례한다고 해요. 0세에서 8세 아동은 신경계가 미성숙해 불소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둘째, 신경세포 기능 변화를 가져옵니다. 동물 실험에서 고농도 불소는 시냅스 기능과 신경 전달을 바꾸고 산화 스트레스와 칼슘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인지 기능과 행동 변화입니다. 장기간 불소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까지 느려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환경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넷째, 불소가 지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수돗물 불소와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아이들의 소변 속 불소 농도가 1ppm 증가할 때마다 IQ가 평균 1.63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불소 노출이 지속되면 전체 인구 평균 지능이 몇 포인트씩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미래 직업 선택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소가 높은 지역은 농도를 낮추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불소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주 무서운 독극물 맞습니다. 불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돗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충치 예방을 목적으로 불소를 첨가하죠. 그리고 치약 외에도 구강 청결제나 치과 불소 도포제에도 높은 농도의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불소는 들어 있습니다. 해산물, 차, 과일, 채소 속에도 소량의 불소가 자연적으로 존재하죠. 또한 농약이나 공업용 제품에도 불소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소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우리는 충분히 현명하게 불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치 후 입안을 물로 충분히 깨끗하게 헹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치 후 2-3회 정도 충분히 헹구어내면 치약에 남은 불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과감히 버리고 천연 소금으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성장기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바꾸세요. 소금은 불소 없이도 치아를 세정하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인부터 차단해 더 안전하게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끓이면 불소가 제거될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물을 끓이면 불소가 오히려 농축될 수 있습니다. 불소를 제거하려면 일반 정수기 필터로는 불가능하며 역삼 투압 방식이 정수기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충치 예방에 좋다고만 믿었던 불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극물로 분류된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불소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건강 습관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